달러 투자가 뭐냐면요, 평상시에 달러를 들고 있다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그 레벨에 비해서 200원 이상 급등했을 때, 그럴 때 달러를 차익 실현해서 저평가된 국내 자산을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금융위기가 오고 환율이 급등하고 나라 망한다 소리가 들릴 때 환차익을 실현하는 거죠. 환차익을 실현했는데 뭐 살 거냐? 제가 그때 가장 주요하게 바라보는 자산은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달러 투자에 대해서 심화편. 달러 투자가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평상시에 달러를 들고 있다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 레벨에 비해서 200원 이상 급등했을 때, 그럴 때 달러를 차익 실현해서 저평가된 국내 자산을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외화예금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깊숙한 달러 스위칭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러 스위칭 전략을 함에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외화예금이다. 왜냐하면 은행들 점포들 여러 군데 있고요. 가서 뭘 사야 될지 궁금한데 그때 그냥 입출금 자유로운 외화예금 가입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새 금리도 좋고요.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하기 때문에 금방 설명도 받을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를 살 때 발생하는 환전 수수료 등에 대한 리스크들이 좀 있으니까 목돈을 모아서 한번 투자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적립해 나가면 좋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불편함들을 좀 해소하고 주식처럼 거의 신속하게 매매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바로 달러 선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달러 선물에 대해서 투자하는 방법은 상장지수 펀드를 사는 거죠. 즉 상장지수 펀드란 주식처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펀드를 저희들이 상장지수 펀드, ETF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ETF 펀드들을 주식처럼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달러를 쉽게 이걸 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달러 선물 ETF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선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겁나실 텐데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가격에 녹여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거래량도 많고요. 레버리지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즉 주식처럼 편하게 살 수 있으면서 이자도 가격에 녹여서 따박따박 해주는 그런 좋은 상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달러 선물 ETF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삼성자산이라든가 또는 키움자산이라든가 다양한 자산 운용회사들에서 나와 있는 수많은 달러 선물 상품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이 회사는 거래량이 많다. 이 회사는 수수료가 싸다 생각되는 상품 위주로 사면 좋겠고요. 참고로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버스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레버리지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부자 되고 싶은 마음 저도 잘 압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베팅하면서 투자를 하면 종목을 고르시는 게 낫지 굳이 이렇게 달러 투자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달러에 대한 투자는 기본적으로 경제에 급격한 위기가 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저축해놨다가 그때 차익을 실현하는 전략인데 그게 언제 올 줄을 알고 방향에 베팅합니까? 환율이 내가 사놓고 난 다음 더 떨어졌다고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이 파생 상품들에 투자하는 그런 전략들보다는 달러 선물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달러 선물 ETF 투자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나? 라고 묻는 분들이 나올 텐데 그럴 때 제가 추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미국 상장되어 있는 ETF 투자하는 것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외화증권 계좌를 개설해서 외화증권 계좌를 개설한 다음에 환전하는 거죠. 근데 그 환전할 때 비용이 들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환전 이벤트 하는 증권사에서 개설하면 되겠죠. 환전 이벤트 하는 증권사들에 따라서는 거의 매매 기준율이라고 하는데요. 환율의 거의 공식 환율에 붙여서 환전을 해주는 그런 증권사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증권사에서 여러분들 외화 환전 이벤트를 해주는 증권사에서 거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거기서 뭘 사면 되느냐?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샀으면 좋겠어요. 뭐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SPY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S&P 500 지수에 투자해주는 SPY와 그리고 미국의 채권에 국채에 투자를 해주는 ETF가 있습니다. IEF라고 불리죠.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분산해서 투자하는 거죠. 저라면 채권 6, 주식 4 정도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달러 자산을 투자를 분산을 해놓고 있으면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작년이죠. 이 작년에 우리 레고랜드 같은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환율이 치솟는 사태가 벌어질 때 환차익이 엄청나게 발생했죠. 그리고 미국 주식이나 국채 가격도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환차익 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거기 투자해 놓은 자산들이 또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주식 계좌를 열어서 해외 증권 계좌를 열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사는 이런 식의 어떤 투자들을 통해서 금융위기가 오고 환율이 급등하고 나라 망한다 소리가 들릴 때 환차익을 실현하는 거죠. 자, 이제 다음 스텝으로 가보죠. 환차익을 실현했는데 뭐 살 거냐? 제가 그때 가장 주요하게 바라보는 자산은 주식입니다. 왜 그러냐? 주식이요. 금융위기가 왔을 때 제일 많이 빠져요.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9만전자, 10만전자 하던 게 5만전자 되더라. 하이닉스 주식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는 경우들을 우리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팔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저평가된 원화 자산을 산다라고 할 때 제일 첫 번째 검토할 자산은 주식입니다. 그리고 주식 중에서 뭘 사야 되냐 하면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 수출 기업들을 사는 게 좋습니다. 왜? 환율이 급등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이 개선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비루하고 힘들어도 감산을 한다든가 정책 금리가 동결되거나 인하된다든가 하는 어떤 촉매가 발생할 때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산들은 바로 수출 관련 대형 우량주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2016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2016년에 미국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브렉시트, 영국이 유로존을 이탈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금융위기 벌어진다, 외환위기 벌어진다는 공포가 부각되던 시기에 환율이 1,300원 갔어요. 근데 그때 생각보다 우리나라 주가가 별로 안 빠졌어요. 종합주가지수가 그냥 1,800에서 2,000포인트 박스권에서 트레이딩 되면서 별로 그렇게 매력이 없었어요. 자, 그랬을 때는 어떡합니까? 다음 자산은 부동산이죠. 부동산 시장이 그때 정말 저평가되어 있고 정부가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는 시기라면 부동산 시장 한번 사볼만 하죠. 그럼 부동산을 살 때의 특징, 불황의 부동산을 살 때 여러분들 꼭 말씀드릴게요. 불황의 부동산을 살 때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대단지,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고 급매물이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시장을 가야 돼요. 작은 단지 가봐야 매물도 몇 개 없는 경우도 많고 호가가 불황을 인정하지 않는 호가들이 되게 많아요.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최소 2,000세대 이상 되는 대단지들. 그리고 그 대단지 중에서도 뭘 사야 됩니까? 로얄층, 로얄동을 사야 됩니다. 햇볕도 잘 들고 전철도 가까웠고 그리고 좀 고층이 좋겠죠? 이런 데를 사라는 거죠. 이런 데가 전세가 잘 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세 끼고 사면 되죠. 그때는 정부가 세금 관련돼서도 많은 혜택들을 준다라는 점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연말처럼 채권 시장에서 패닉이 발생했을 때는 채권도 좋은 대상입니다. 그때 뭘 사야 됩니까? 가장 많이 빠진 우량채를 사면 됩니다. 국채를 사는 것도 좋지만 정부가 사실상 지급 보증해 주는 채권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사실상 지급 보증 뭐죠? 은행채, 특히 산업은행이 발행한 산업은행의 금융채들은 상당히 매력적이고 거의 원금 보장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뭘 사면 되죠? 한전채를 비롯한 특수채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급 보증해주는 공공기관들이 발행한 채권들도 금리가 높을 때는 좋은 투자의 대상이 됩니다. 거기 만약 투자를 했다면 작년 10월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은행채라든가 특수채에 투자를 했다면 지금 벌써 수익률이 거의 20%. 주가가 바닥치고 오른 게 400포인트, 20%가 안 돼요. 그런데 채권이 더 많은 수익이 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시기에 따라서, 투자의 방식에 따라서 스위칭 투자는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쉬운 기초, 외화예금 투자했다가 주가 폭락하고 환율 급등할 때 주식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도 개별 종목 안 하고 그냥 인덱스 펀드. 이게 제일 쉬워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고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제 생각에는 달러 선물 ETF라든가 아니면 해외 증권 계좌를 열어서 해외에 있는 주식, 그죠? ETF를 운용하다가 적절한 기회에 환율이 급등했을 때 차익을 실현하면서 한국의 주요 자산 중에서 주식, 채권, 부동산 중에 어디가 지금 가장 말랐는가, 돈줄이 말라서 가격이 폭락했는가를 따져서 투자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고급 과정, 심화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는 불황에 어떤 자산을 사야 될까라는 이 선택 장애가 발생할 때 이 선택 장애를 갖다가 좀 해결해 볼 수 있는 공부가 필요하겠죠. 주식은 이럴 때 좀 좋다더라. 채권은 이런 게 좋다더라. 부동산은 어디가 그동안 많이 빠지면 내가 저걸 사야지 하는 준비 동작들, 공부를 미리 해두시면 이 심화 과정을 실행에 옮기는데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